자, 등비수열 봅시다. 자, 등비수열은 앞에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차가 일정한 수열을 공부했듯이 지금은 이제 일정한 수를 곱해서 일단 B가 일정한 수열. 그래서 그걸 등비수열이라 그럽니다. 등비수열. 그래서 곱하는 일정한 수, B가 일정하다 그랬죠? 그 B가 이제 공비라 그러고, 우리가 2, 4, 6, 8, 12, 32, 요런 것들, 요런 수열들이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은, 등차수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등차수열에서는 an 플러스 1에서 이후항에서 이전항을 빼면은 공차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 후항 나누기 이전항 하면은 이제 공비가 나오는 거죠. 공비. 그래서 이전 항에서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면은 얘들이 나와 있어요. 맞죠? 공비가 2가 되고 각각의 b들을 확인해봐도 항상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등비 수열인 것을 찾고 그 수열의 공비를 구해라. 얼마나 곱했는지 찾아보아라. 이거죠.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일반항은 무엇이냐? 일반항. 이거 뭐 앞에서 배웠듯이 일반항은 n번째 항이에요. n번째 항. n번째 항을 구해보면 그 n번째 항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바로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등차수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등차수열은 첫 번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은 A에서 D를 한 번 더한 거, 세 번째 항은 A에서 D를 두 번 더한 거 해서 우리가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n을 n-1번 더한 게 일반항이었죠. 그러면은 등비수열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첫 번째 항은 A로 시작하죠. 두 번째 항은 공비를 한 번 곱한 거, 세 번째 항은 공비를 두 번 곱한 거, 쭉 가서 n번째 항은 공비를 n-1번 곱한 거. 이게 바로 일반항입니다. 일반항.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식을 딱 보면 아시겠지만 AR에 R에 n-1d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잠시만. R에 n-d 이렇게 나와서 이 R이 바로 공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비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면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면 이 모의 n제곱하면 이 모가 바로 공비가 될 겁니다. 공비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비가 될 것이므로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에서는 뭐 n 더하기 뭐가 나오면 이게 공차죠. 공차. 그죠? 등비 수열에서는 뭐의 n 제곱하면 이 뭐가 공비가 되는 거예요. 공비가. 자, 쭉 넘어가서 이제 일반항 구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항이 4고 공비가 2다. 그러면 AN은 첫째 항에서 2의 n-1제곱이 된다.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의 n 플러스 1제곱이 일반항이다. 뭐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엔 이제 등차 중항과 마찬가지로 등비 중항도 있어요. 등비 중항. 자, A, X, B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이 가운데 있는 이 X를 A, B의 등비 중항이라 그러고 구하는 방법은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2, 4, 8 이러면은 가운데 얘를 몰라요. 예를 들어. 그러면 가운데를 어떻게 구하냐? 2하고 8을 곱한 게 가운데 거 제곱과 같죠? 가운데 거 제곱이. 자, 만약에 A고 AR이고 AR의 제곱이면은 양쪽에 곱해주면은 A제곱 R제곱이고 요거는 가운데 거의 제곱과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등비중앙은 가운데 거 제곱은 AB 양 끝의 곱과 같으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다. 자,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이게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제곱을 했을 때는 모르는 거죠. 그죠? 양수였는지 음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루트 AB 같은 경우는 이걸 기하평균이라 그러죠. 등차 중앙은 산술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등비 중앙은 기하 평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안 했던 게 있죠. 그 조합 평균이 있었죠. 조합 평균. 조합 평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화 중앙이라 그래요. 조화 중앙. 자, 보기 3번 똑같이 그죠? x의 값을 구해라. 양변에 곱한 거 4하고 9를 곱한 거 가운데 x의 제곱과 같다. 가운데 건 또 2번 같은 건 또 기출 문제가 되네요. 그죠? 자,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룰 때 요렇게도 등비 중앙을 갖고 이것도 등비 중앙을 이룰 수 있죠. 자, 개념 익힘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항이 12, 다섯 번째 항이 324.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 두 번째 항이 10이다. 그러면은 A2가 10인데 두 번째 항이란 건 AR이 10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이 324예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A2가 되고 이게 A5가 되는데 여기 변변 나눠주면 R 세제곱이죠. R 세제곱이 지금 324 나누기 12를 하면은 24 해주면은 84 27이네요. 맞죠? 27. 따라서 우리가 R은 3이다. 바로 나오죠. 3이 나오면 A는 바로 4가 나오고, 자, 그냥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4 곱하기 3에 n-1제곱. 여기 바로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비수열 이 값은 810.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은 810. 다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30이 된다면 AR 더하기 AR의 세제곱. 맞죠? 세제곱이 810이고, 그 다음에 AR의 4제곱 더하기 AR의 6제곱이 지금 30이 돼요. 자, 앞에 것도 AR로 묶을 수가 있죠. 1 플러스 R 제곱이 810. 뒤에 것도 AR의 4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죠. 1 플러스 R 제곱으로 묶어주면 요거는 30. 그죠? 자, 그럼 변변 나눠주면 이것들은 다 약분이 되겠죠. 그럼 R의 세제곱이 좀 더 작아지네요. 그죠? 81분의 3. 그러니까 27분의 1이니까 R은 3분의 1이 되고, R이 3분의 1이니까 대입을 해주면은 A 값이 나오겠죠. A 곱하기 81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이게 지금 30이 됩니다. 그러면 A 곱하기 9분의 10은 30 곱하기 81이고, 요건 약분하면 3이 되고, 넘겨주면은 계산해주면 되겠죠. 3 곱하기 또 이렇게 쭉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항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반항까지 나오니까 A10도 그냥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확인 주제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두 수 사이에 일단은 넣어서 이제 등비수열을 만드는 거. 등차수열에서도 이런 유형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니까 2하고 162 사이에 3개의 양수를 넣어서 이게 등비수열로 만들었대요. 이때 x 플러스 y 플러스 g를 구해라 그랬죠. 자, 얘는
2에서 공비를 곱한 거고, 얘는 2에서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거고, 얘는 2에서 공비를 2에서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거고, 얘는 2에서 공비를 4번 곱한 거죠. 그래서 162라는 거는 2 곱하기 공비의 4제곱이에요. 그래서 R의 4제곱은 81이고, 따라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양수의 XYZ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3이 되겠습니다. 자, 3이 공비니까 이제 XYZ는 그냥 다 나왔죠. 6, 18, 54, 그 다음 162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3개 더해주면 되겠죠. 자, 밑에 것들 문제도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등비중앙 세수 x, y 8xy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세수 xy 36이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양수 a, xy가 자 계산을 해보면 이제 x가 2분의 8 더하기 y가 되고 따라서 이제 y는 2x-8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y 제곱은 36x가 되고 두 수를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x-8의 -8의 제곱은 36x가 되고 양변에 이제 4로 약분을 해주면은 x-4의 제곱이 9x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4, 16은 9x.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7x 더하기 16은 0이기 때문에 x는 1 또는 16이 될 거예요. 1 또는 16. 자, x가 만약에 1이 되면은 y 값은 x가 만약에 1이 되면 x가 1이 됐을 때 y 값은 4가 될 거고 16이 된다면 이거는 6의 제곱이고 이건 4의 제곱이니까 24가 되겠죠. 24. 그죠? 둘 다 지금 보면은 1, 16 하면은 x 값이 1, 4 하면은 x가 1이고 y 값이 4 하면은 등비수열을 이루지 않죠. 그죠? 이거 등차수열이네요. 등차수열을 지금 만족하도록 계산을 해보면은 x값이 1하고 16 두 개가 나오는데 x가 1이면 y값이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x값이 1이면은 y값이 6이네요. 쏘리. y값이 6이 되고 자 그러면은 1이고 6이면은 자 8, 1, y 이거는 지금 등차수열을 이루지 않죠. 지금 보면 1, 6 하면 이게 등비수열은 맞아요. 지금 맞죠? 그 다음에 x값이 16이고 y값이 24면은 8씩 늘어나니까 요거는 등차수열이 되죠. 그죠? 등차수열이 되고 16하고 24를 하더라도 지금 2분의 3씩 곱해지는 거니까 공비는 돼요. 그러니까 요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16과 24가 되겠습니다. 등차수열이 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당시 요걸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라 그랬어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러면은 나머지는 f-1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f-1이고 x로 나누면 나머지가 k이고 0을 넣었으니까 얘는 또 f2가 되죠. 자 그럼 여기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f-1은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k 일단 k이고 2를 대입해주면 8-6 더하기 k 그래서 k 더하기 2 k 더하기 2가 되죠. -1 넣어주면 맞고 2 넣어주면
8, 6. 맞네요. 양쪽이 똑같네요. 세제곱이죠. 2 넣어주면, 맞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 넣어주면 8.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 k 플러스 2가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k 플러스 2. 양쪽이 다 똑같아요, 지금. 자, 그럼 풀어봅시다, 일단. 그럼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러면은 양 끝의 곱은 가운데 제곱과 같죠. 그러면은 k제곱 플러스, 그럼 결국은 등비수를 이루면 3개가 다 같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4는 k제곱. 자, 역시나 k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다시 대입을 해주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죠.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유제들하고 쭉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등비수열이는 세 실수가 있다. 세수의 합이 14고 곱이 64일 때 이 세수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세수의 합이 14라 그랬고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AR의 제곱으로 이 세수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세수의 합이 14이기 때문에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이 14가 될 거고, 그 다음 곱이 64라 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곱하면 A 세제곱, R의 세제곱이 64다. 따라서 AR이 4가 되겠죠. 자, AR이 4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두 식을 열림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일단 4가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AR의 제곱이 10이 되고, 자, 그럼 이제 A 대신에 R분의 4로 바꿔서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은, R분의 4 더하기 4R이 되죠. 여기 10이고, 양변에 2로 나눠주고 R을 곱해주면은 요거는 2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2R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5R이죠. 그래서 2R 제곱 마이너스 5R 더하기 2는 0.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은 R은 2분의 1 또는 2가 되는데 2분의 1이나 2가 되나? 어차피 똑같은 값이죠. 자, 그러면 A 값은 2분의 1일 때는, 자, A가 2분의 1일 때는 8이 되고 2가 될 때는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세수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같은 값이 된다. 그래서 세수는 2분의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 모두 한번 살펴보면은 R이 2분의 1이고 A가 2면 처음에는 8,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가 되고, 초항이 2고 그 다음에 R이 2면은 이제 2, 4, 8 되니까 두 가지 경우 모두 같은 경우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을 공통 접선으로 하는 서로 외접하는 5개의 원이 있다. 원이 이제 중간에 5개가 있죠. 5개의 원이 있고 가장 큰 원의 반지름 길이가 12고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은 6이다. 6이고 12가 돼요. 자, 그랬을 때 가운데 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자, 이 원은 같은 비율로 커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같은 비율로 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원이 하나 더 바로 옆에 있는 원이 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중심을 연결을 하고 요 앞에 거를 우리가 R1, 두 번째 거를 우리가 R2, 세 번째 거를 우리가 R3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요 직각삼각형들을 만들어 보면은 요 직각삼각형들은 닮음입니다. 닮음. 한 각이 90도고 요 평행하니까 당연히 요각하고 요각이 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A 닮음인데, 자, 이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계산을 해보면은 요 길이가 R1 더하기 R2가 되고 요 길이 이제 R2 더하기 R3가 되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이제 R2 마이너스 R1이 되고 요 길이는 R3 마이너스 R2가 됩니다. 맞죠? 요거를 우리가 조금 보기 좋게 이제 옆에서 좀 다시 그려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요 길이가 이제 R1 더하기 R2가 되는 거고 이게 R2 마이너스 R1, 요 길이는 R2 더하기 R3가 되고 요 길이는 R3 마이너스 R2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닮은 비에 의해서 자, 요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가 되기 때문에 닮은 비를 써서 계산을 해보면 R1 더하기 R2 대 R2 마이너스 R1은 R2 마이너스 R3 대 R3 마이너스 R2다. 자, 요걸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내항과 외항의 곱을 계산을 해보면은 R1 더하기 R2 갈로에 R3 마이너스 R2는 R2 마이너스 R1 곱하기 R2 더하기 R3가 되죠. 자, 계산을 해보면 이제 R1 R3 더하기 R2 R3 마이너스 R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R1 R2 이렇게 되죠. 요거는 R2의 또 제곱 마이너스 R1 R2 플러스 R2 R3 그죠? 그 다음에 R1 R3 뭐죠? 마이너스 R1 R3. 자, 이렇게 되면 R2 R3 그 다음에 마이너스 R1 R2를 지우고 나면은 계산이 지금 이 R1 R3는 이 R2의 제곱이고 R2의 제곱은 R1 R3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등비중앙이 됩니다. 등비중앙. 등비중앙. 그래서 우리가 R1, R2, R3는 서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죠. 자, 등비수열이 뭡니까? 같은 비율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세 개가 같은 비율로 커지면 그 옆에 있는 또 이 세 개도 같은 비율이고 또 세 개도 같은 비율이죠. 결국은 계속 같은 비율로 커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초항을 우리가 6이라고 했을 때 다섯 번째 항이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6이고 AR의 4제곱이 1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R의 4제곱은 2가 되는 거고 R의 제곱은 자,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맞죠? 길이가 되니까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가운데는 우리가 A3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 거고 AR의 제곱을 계산하면은 6 곱하기 루트 2가 가운데 원의 반지름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등비수열과 도형. 자, 길이가 10인 선분이 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선분을 3등분하고 그 중간을 버린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0에서 남는 건 3분의 2만 남았죠. 3분의 2. 두 번째 시행에선 첫 번째 시행과 결과로 남은 두 선분을 또 3등분하고 그 중간을 버린다. 그럼 앞에 시행에서 했던 거에 또 3분의 2만 선분이 남았죠. 자, 계속 그러면 3분의 2가 곱해질 거고
20번째 시행을 하게 된다면 10에서 3분의 2에 20제곱이 나오겠죠. 길이의 합을 구해라 그랬네요. 그죠? 나온 길이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그냥 답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SN을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결과적으로 보시면 1 마이너스 R-1분의 A의 R의 N제곱에 마이너스 R-1분의 A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A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B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의 특징이 뭐냐면 n 대신 0을 넣어주면 0이 나와야 돼요. n 대신 0을 넣어주면 실제로 그렇죠. 0을 넣어주면 아래 0제곱은 아래 0제곱은 1이니까 이게 SN이 0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0을 넣어주면 이제 A 플러스 B가 되니까 A 플러스 B가 0이 돼요. n 대신 0을 넣어주면 0이 되는데 이러면 이제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수의 합이 0이 아니면 이제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죠. 맞죠?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도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게 나왔었어요. 맞죠? 자, 해설을 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설이 이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Sn 빼기 Sn-1로 우리가 초항, 일반항을 보면 요거는 그 두 번째 항부터 우리가 이 일반항의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n 대신 1을 넣었을 때 A1하고 S1이 같으면은 요거는 이제 첫째 항부터 일반항을 이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 이것도 쌤이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n 대신 0을 넣어주면 이제 0이 된다. 자, 얘가 이제 이 수열이 일반항을 구해라. 그럼 SN에서 SN-1을 빼보면 되죠. 맞죠? 빼봤을 때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0을 넣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첫째 항부터 이룹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AN이 나올 거고 이 N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지만 우리가 A1하고 S1이 같다면 그죠? S1이 같다면 요거는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한다 볼 수 있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그죠? 등비수열을 이룰 때 A 값을 구해라. 자,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S0이 0이 돼야 되죠. 자, 마플 개념 익힘 1번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은 A2, AR이 마이너스 6인 거죠. 다섯 번째 항이 48이다. A5가 뭐냐면 AR의 4제곱인데 이게 48이에요. 그럼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그럼 R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A 값은 R이 마이너스 2니까 A는 3이죠. 초항과 공비 그 다음에 n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해라 그러면 Sn은 R-1분의 그럼 R-1분의 또는 1-R분의
근데 r이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양수 만드는 게 낫죠. 그래서 3분의 그죠? 초항 3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고 또 넘어갈게요. 자, 2번 부분합이 주어진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12, 10이고 S22, 30이고 30을 구해라. 요것도 쌤이 그 등차 수열을 합할 때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에서는 같은 간격의 합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A1, A2, A3, A4, A5, A6, A7, A8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두 개씩 끊어서 더해도, 자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두 개씩 끊어서 더해도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씩 끊어서 더해도 등차 수열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은 어떠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뭐 두 개씩 끊어서 더해도 등비수열이고 세 개씩 끊어서 더해도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S10이라고 한다는 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이 10이라는 거죠. 그 다음 S20이라는 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 그 다음 11번째 항에서 이어서 20번째 항까지 이게 더해서 이게 10이라 그랬고 20번째 항까지 이게 30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10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11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 합은 20인 거죠. 20.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10이고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20이고 10개씩 같은 간격만큼 더해줘도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30번째 항까지 더 합은 40이 될 거죠. 그러니까 S30이라면 3개 다 더해서 70이 답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도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S10이라는 거는 R-1분의 A의 R의 10개 마이너스 1. 그죠? 이게 10이라는 거고. 그 다음 R-1분의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또 30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는 1 마이너스 R의 10제곱 1 플러스 R의 10제곱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은 요렇게 적어주면은 요게 지금 똑같이 우리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R-1분의 A의 R의 그 10제곱이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R의 10제곱은 3이 되고 R의 10제곱은 2가 되기 때문에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나머지 요 S30도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다. 우리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때 일반항을 구해라. 요거는 이제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똑같죠. SN에서 SN-1을 빼서 계산을 하면 되죠. SN을 먼저 계산 보면은 이게 SN은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이고 n-1이죠. SN-1. SN-1은 3의 n제곱 빼기 3 이렇게 돼요. 자, 변변 빼주면은 AN이 될 거고 요거 이제 마이너스 3은 없어지니까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n제곱이죠. 이건 이제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이다. 간단하게 좀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3의 n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앞에는 3이고 뒤에는
1 이렇게 묶이죠. 그래서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제 S1을 계산을 해보면은 9-3이 돼서 6이죠. 그 다음에 A1 구했던 이 AN에 대한 A1을 계산해주면은 2 곱하기 3의 1제곱 돼서 6 서로 일치합니다. 그죠? 요거는 그래서 두 번째 항이 아니고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요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K값을 계산해라. 그러면은 쌤이 0을 넣어주면은 0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0을 넣어주면은 5-K가 되고 얘가 이제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K 값은 따라서 5가 돼요. 5가 돼야지 첫 장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K 값이 된다. 앞에서 문제에서 보면은 5 곱하기 K 5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K인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A고 이제 B라고 하면은 A, B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결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SN 앞에서 봤을 때 앞에서는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그 A 플러스 B가 0이냐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냐로 봤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0이 되도록 하려면 K 값이 5가 돼야 된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 마풀 특강. 자, 등비수열의 합과 역수의 합의 관계. 자, 만약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고 그 역수의 합을 TN이라고 한다면 SN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TN은 역수의 합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자, SN의 초항이 A고 공비를 R로 본다면 역수를 취하게 되면 초항은 첫째 항은 A분의 1이고 공비도 R분의 1이 돼요. 자, AN의 일반항이 A의 R의 n-1제곱이면 그거를 역수한 AN분의 1의 일반항은 당연히 AR의 n-1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정리를 해주면은 A분의 1 그 다음에 R-1의 n-1제곱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합을 계산하게 되면은 초항하고 공비가 각각이 다 역수가 된 상태에서 합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식들 뭐 그냥 초항하고 공비가 둘 다 역수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주고 그대로 등비수열의 공식을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강 해설은 쌤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해설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특강 문제 여기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대로 풀면 되겠죠. 그죠? 역수의 합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의 값을 계산해라. 요 곱수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자, 2번도 뭐 같은 유형이죠. 마풀 특강 1, 2, 3번이 다 같은 유형이에요. 문제를 조금씩 다르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자연수의 양의 개수의 개수와 총합이죠. 자, 양의 약수의 개수. 요걸 계산하는 방법은,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여기서 A, B, C 얘네들은 다 소로소고, 그 소수죠, 소수. 그 다음에 이제 P, Q, R 얘네들은 다 지수가 되는데, 지수에서 다 1을 더해서 곱한 게 약수의 개수가 됐고, 그리고 약수의 총합은, 자, A에 대한 약수들 쭉 나열하고, B에 대한 약수들, 이렇게 해서 이제 다항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항식의 연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약수의 총합을 다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총합을 계산하는데, 특강 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요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다 소수가 되기 때문에, 소수가 된다. 그러니까, 소수가 되는 것 중에서는 보면은, 뭐, A의 무슨 제곱, 그 다음 B의 무슨 제곱이라 그럴 때, 이 네모는 P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세모도 Q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소수가 되죠. 그죠? 뭐 0까지 포함을 합니다. 맞죠? 네모하고 세모 둘 다 0까지 포함한 정수들은 다 이런 모양이면 다 약수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은 다 약수가 되죠. 그래서 더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쭉 다 더하면은 이 더한 거는 결국 이 모양이다. 그죠? 이 다항식은 사실 전개할 때 이렇게 맞죠? 다 전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항식을 전개하면은 이 약수 안에 다 모든 값들이 포함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특강 4번 문제도 이제 같은 원리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한번 네모칸 채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 108의 양의 개수, 약수의 개수다. 그럼 108을 먼저 소인수분해서 지수에다 1을 더해서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총합은 앞에서 배운 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특강까지는 반드시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접근과 등비 수열. 자, 여기서 이제 원리 합계라는 용어가 나오죠. 원리 합계라는 건 뭐냐면 이때 원자라는 거는 원금을 뜻하는 거고 여기 리라는 거는 이자를 뜻하는 거예요. 원금 이자에 대한 합계를 바로 원리 합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 합계라고 하는데 원금 A1을 연이율로 연이율 R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R을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낸다면 R 퍼센트 뭐 이렇게 뭐 20%, 30%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퍼센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이율 R이라고 한다면 뭐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0에서 1 사이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이율이 10%라고 한다면 이때 지금 R은 0.1에 해당되죠. 0.1. 연이율이 10%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만 원을 저금을 했다면 1년이 지나면 만 원에 대한 10%인 1,000원이 더 붙어서 만 원 더하기 1,000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연이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n년 후에 원리 합계를 S라고 한다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방법. 이게 바로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달리법하고 복리법. 달리법이라는 건 뭐냐면 원금이 고정돼 있어요. 원금. 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법하고 복리법하고 비교를 나중에 해볼 텐데 복리법 같은 경우는 원금의 이자를 더한 게 다시 원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법은 등차 수열이 되고 등차 수열. 달리법은 보시면 등차 수열이 되고 복리법 같은 경우는 등비 수열이 돼요. 등비 수열이.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달리법. 예를 들어 자,
여기가 지금 달리예요. 여기가 복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기간을 나타내 볼게요. 이쪽에서는. 자, 기간을 나타내는데, 연이율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연이율이 10%야. 그 다음에 원금이 10,000원이라고 해봅시다. 10,000원. 그러면은 0년 출발이죠. 둘이 출발이 똑같으니까 둘 다 10,000원이에요. 자, 10,000원이고 1년이 지나면 둘 다 이자가 뭐가 됐죠? 10%라 그랬죠. 10%. 1,000원이 이자가 돼요. 1,000원이. 그래서 달리에 해당되는 원금은 이거죠. 이거. 복리도 현재 원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원금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1,000원이 붙어서 11,000원이 돼요. 11,000원. 이것도 11,000원이죠. 1년에는 차이가 없어요. 자, 2년이 되면 원금은 달리는 여전히 10,000원인데 복리는 원금이 이자에다가 원금, 이전의 원금까지 포함한 이게 원금이 돼요. 이게 원금. 그래서 여기서 10%를 붙이면 여전히 1,000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12,000원이 돼요. 12,000원. 원자는 뺍시다. 이거. 1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자가 1,100원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12,100원이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차이가 나죠. 자, 3년이 지나면은 여기서는 이자가 여전히 1,000원이기 때문에 13,000원. 여기서는 이자가 또 이게 지워져서 원금이 또 바뀌었죠. 원금이 12,100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가 12,210원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또 더해주면은 1,300, 13310 그죠? 13,310원이 되죠. 310원의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1,000원이 더해지는 등차 수율인데 여기서는 계속 1.1이 곱해지는 등비 수율이에요. 등비 수율. 그래서 이게 복리하고 단리의 차이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단리로 예금한 원리합계는 이게 모두 다 지금 이게 이자가 돼서 그냥 등차 수율이 되는데 반해서 복리로 계산을 해주면 계속 뭐를 곱해줘요? 1 플러스 R을 곱하게 되죠. 1 플러스 R. 그죠? 1은 원금이 더해져야 되니까 1을 곱하는 거고, R은 이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1 플러스 R을 계산하면 A는 원금이고 AR은 이자가 되니까, 결국 A에서 요게 계산이 되려면 곱하기 1 플러스 R이 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1 플러스 R이 계속 커지는 우리가 등비수열 형태다. 등비수열 형태다. 복리로 계산을 해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을 보면 200만원을 연이율 5%. 그러면 얘는 0.505를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같이 예금을 했을 때 단리로 예금했을 때 1년마다 복리로 예금했을 경우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요렇게 복잡한 것들은 이렇게 식으로 다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의 단리는 나오지 않아요. 문제로. 단리는 나오지 않고 복리가 거의 대부분 문제로 나오는데 적금이라고 한다는 거는 매월 일정 기간에 적립을 하고 자, 초에 적립을 해서 말에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초에 적립하는 경우하고 말에 적립하는 경우가 조금씩 다르죠. 이거는 초항의 차이예요. 초항의 차이. 자, 원리 합계라는 거는 자, 이거는 바로 위에 있는 거는 복리로 그냥 이자 계산을 한 거예요. N년 후에 A1만 이자 계산을 한 거야. A1만.
원금이 A인데 N년 지나면 이게 얼마가 돼 있냐. 이게 바로 지금 원리 합계인 거고, 밑에 이거는 지금 적금, 돈을 계속 일정 금액,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넣었을 때 그걸 다 합하면 얼마냐 이거예요. 자, 이때는 표를 하나 만드는 게 좋아요. 여기 밑에 있는 표가 있는데 셋만의 방식대로 표를 하나 만들면, 자 초에 정립해서 또 말에 정립해서, 이 초에 정립하고 말에 정립의 차이가 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3년 후에 초하고 3년 후 말과 3년 후 말과 4년 후 초는 같아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그럼 1월 초죠. 1월 초. 그럼 1월 초예요. 자, 연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2020년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2020년 초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 2021년 초죠. 또 2년이 지나면 2022년 초예요. 자, 그러면은 2021년 초랑 2021년 후는 언제일까요? 12월 31일이겠죠. 2020년 1월 초는 1월 1일이겠죠. 이거 두 개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봅니다. 알겠죠? 우리가 1년이나 월 단위로 계산을 할 때 하루 정도 차이는 같은 날짜로 봐야 돼요. 같은 날짜로. 그것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0년 초에 정립을 했어요. 초에 정립을 했고, 우리가 이거를 10년 동안 적응을 한다고 칩시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적응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년 초에 A1을 적립을 할 거고, 연이율은 R이라고 할게요. 연이율은. 그리고 또 1년 초에도 A1을 넣을 거고, 그죠? A1을 똑같이 넣겠죠. 그리고 2년 초에서도 똑같이 A1을 넣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넣냐? N년 동안 넣는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 찾는 건 언제 찾냐? N년 말에 찾아요. 돈을. 이렇게 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쭉 돈을 넣었을 때 N년 초까지 쭉 돈을 넣어서 N번, 이게 원금이 지금 A1씩 N번 들어갔어요. 원금이. 그럼 나중에 N년 말이 됐을 때 이 원리 합계는 어떻게 되냐고 계산을 해주면, 이 A1은 이자가 붙어서 이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몇 년에 이자가 붙었니? 1년, 2년, 칸을 따져보면은 N년. 맞죠? 한 칸, 두 칸, 그죠? N년, 그 다음에 N 플러스 1년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건 N 플러스 1년 이자가 붙었으니까 A에 1 플러스 R에 N 플러스 1제곱. 그러니까 이때 넣은 돈은 이만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때 넣은 돈은 얼마큼 이자가 붙었죠? 1년이 더 적으니까 1 플러스 R에 N제곱이 되겠죠. 이때 넣은 돈은 또 이제 1년이 더 적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넣은 돈은 딱 1년만 이자가 붙죠.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이게 전체 몇 번을 넣냐면 n 플러스 한 번 넣었죠. n 플러스 한 번. n 플러스 한 번 넣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적응을 하면
보통 이때부터 넣죠. 0년부터 넣는 게 아니고 보통 이때부터 넣는데 쌤이 지금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n 플러스 한 번 넣기 때문에 자, 이 원리 합계는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원리 합계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얘는 초항이 a의 1 플러스 r이고 공비는 1 플러스 r, 그죠? 그리고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해주냐면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이거 빼기 1분의 초항이 a의 1 플러스 r이고 다시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번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해놓고 말해 찾는다고 치면은 보통 말해놓고 말해 찾는 건 마지막엔 안 넣. 적금이라는 거는 돈을 갚을 때는 마지막에 넣고 시마이 끝나는 거지만 저금을 할 때는 내 통장에다가 이때 돈 넣고 이때 돈 넣고 이때 돈 넣고 마지막에 돈 넣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는 없죠. 적금을 들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넣는 적금인데 돈 찾으러 갈 때 돈을 넣으면서 바로 찾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적금을 붓는다고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넣고 1년에 한 번 넣으면 1년 정도는 그냥 놔뒀다가 그 다음에 찾는 경우가 많아요. 적금이란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금 같은 경우는 저금이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한번 1년 동안 이렇게 거치를 합니다. 이렇게 거치. 1년 그대로 놔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에 초에 넣고 말에 찾는 경우가 적금에서는 대부분이지 이렇게 말에 적립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적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에 넣고 말에 찾는 건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말에 찾는다면은 이때 찾는 게 아니고 이때 찾는 거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1년 동안 이자가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A가 돼요. A가. 그래서 초항의 차이가 돼요. 초항의 차이. 공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뒤에 또 얘가 또 나와 있을 거예요. 얘가. 자, 기말불이라고 하는데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말불. 마지막에 놓고 마지막에 찾는다. 은행에 만기가 됐다고 찾으러 오라 그러는데 돈을 가지고 가는 꼴이죠. 돈을 넣어야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말불은 어디서 보통 많이 하냐면 할부 뭐 이런 거 돈 갚을 때 마지막에 놓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때 바로 기말불을 많이 해요. 기말불은 말에 넣는다고 해서 기말불이고 요거는 이제 지금 앞에는 기수불이라고 그러죠. 초에 넣는다고 기수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연이율이 5%고 매년 초에 10만원씩 적금해서 적립할 때 10년 동안 그러면은 말에 찾는 거예요. 선생님 잠깐 예를 들면은 처음 넣으면 한 번 넣었죠. 한 번 넣었어. 1초, 2초, 3초. 자, 10번 넣죠. 10초까지 넣는 거예요. 찾는 거 어디서? 10말에 찾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1초에서 우리가 10만원을 넣었죠. 10만원은 우리가 이 칸수를 세어보면은 이까지가 9칸이고 이게 10칸이라서 0. 여기 0.05죠. 그래서 1.05의 10제곱이 돼요. 이때 넣은 10만원은 이때는 이렇게 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때 넣은 돈은 10만원은 10말에 가면 1.05의 9제곱이 돼 있겠죠. 쭉 가서 마지막에 이때 10초에 넣은 거 이때도 10만 넣었죠. 이때는 한 달간의 1년간의 이자만 붙죠. 그래서 1.05 해서 원리 합계는 이거 다 더한 게 원리 합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매년 초에 적립을 한다. 이것도 초에 넣는 거죠. 똑같죠? 근데 조금 이제 매년 3%씩 적립금을 늘려가니까 조금 다르죠. 맞죠? 자, 그래서 적립금 계산하는 거. 어떤 신혼부는 A 만원을 4%, 1년마다 복리로 올해 초부터 맞죠? 10년 동안 매년 초에 적립해서 312만원짜리 가전제품을 사려고 할 때, 얼마씩 넣으면 되냐? 얼마씩. 그죠? 이런 문제네. 자, 내가 1초, 2초, 그래서 10초 해서 10 말에 됐을 때는 이 금액이 10 말에 됐을 때는 이 금액이 312만 원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A1을 넣으면 이때 돈의 가치는 A의 1.04의 10제곱이 되어 있을 거고, 이제 뭐 이때 A1을 넣은 거는 A의 1.04의 9제곱이 되어 있을 거고, 마지막에 이때 A1 넣은 거는 A의 1.04가 되어 있겠죠. 땡땡땡. 자,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한 합계가 312다 하면은 A1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확인 유제, 그 다음 문제들 밑에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환과 연금. 요게 지금 쌤이 앞에서 말했듯이 돈을 갚는 거예요. 돈을 갚는 경우가 해당되고, 이게 보통 대부분 기말불에 해당돼요. 기말불. 마지막에 이제 돈을 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제 상환이라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정해진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서 빚을 갚는 것을 우리가 상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이율이 R이고 9년 초에 A1을 대출받아서 매년 얼마씩 갚아서 상환을 한다. 1년에 걸쳐서 이런 거죠. 상환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그 두 통장이 같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금의 현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서 통장 두 개를 준비해요. A1 통장, B1 통장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어떤 1년 초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A1이라는 사람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B한테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10년에 걸쳐서 갚을 거야. 언제부터 돈을 넣기 시작하냐면 1년 후부터, 1년 말부터, 1년 말, 1년 말부터 일정 금액씩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두 개가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A1이라는 애도 통장에 넣어놔. 그래서 이게 10년 말까지 통장이 100만 원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연이율이 만약에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100에 1 플러스 R에 10제곱. 그러니까 이때 100만 원의 돈의 가치는 이 나중에 100만 원의 돈의 가치랑 다르죠. 점점 돈의 가치는 싸지죠. 이전의 돈의 가치가 더 같은 금액이면 더 가치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때 100만 원을 빌려준 A1이
10년 전에 돈의 가치가 100만 원이면 10년 후에 돈의 가치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B는 이때부터 돈을 갚아서 A1씩 넣고 2년 말에는 또 여기서도 A1씩 넣고 해가지고 이때 10년 말이 되면은 A의 1 플러스 R에 뭐 9제곱이 돼 있을 거고 이때 A의 1 플러스 R에 뭐 8제곱이 돼 있을 거고 쭉 해서 마지막에 A1 딱 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더하면은 이게 100만 원이 되면은 A라는 사람의 손해죠. 왜냐면은 실제 돈은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돈을 받아야 돼요. 이 돈을 받으면 손해가 되는 거죠.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얘랑 이렇게 같아야지 제대로 돈을 갚는 거다. 상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환을 계산할 때 요걸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연금의 현가는 매년 지급받는 일정한 금의 돈을 연금이라고 매년 받을 연금을 현재 기준으로 한꺼번에 받고자 할 때 일시에 받는, 자, 연금의 현가를 받는 거는, 자, 나중에 돼서, 연금도 똑같아요. 이거 조금 변형이에요. 이 돈을 다 적립한, 이거를 받을래? 아니면은 너 미리 받고 싶으면 이만큼 받을래? 100만 원을. 이 차이에요. 이 차이. 그래서 역계산하는 거예요. 역계산.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연금의 현가 계산도 전체적인 틀은 이 틀이 맞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문제가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게 이 A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은 이때 이 한꺼번에 받을 금액 이거를 물어보는지 일정 금액 얼만큼 넣을지를 물어보는가 아니면은 한꺼번에 받을 금액 이걸 물어보는지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보기 1번 문제를 보면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샀는데 1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90만원을 나중에 갚기로 하는 거죠. 그죠? 초에 샀죠? 이제 말부터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쌤 말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1초에 90만원을 빚졌어요. 그 다음에 1말부터 갚아요. 1말부터 갚아서 6개월에 걸쳐서 난 6말까지 갚죠. 6말까지 갚습니다. 그러면은 자 90만원을 빌려준 사람은 6월 말이 지난 90에 지금 1% 월요일 1%죠. 0.01에 6제곱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돈을 갚기로 한 사람 A는 빌려줬고 B가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얼마씩 A1 적립을 하면은 자 이제 구분은 이쪽에서 구분이 돼야 되죠. 이때 A의 1.01에 5제곱이 돼 있을 거고 이 말도 뭐 A1을 넣겠죠. 그러면은 A의 1.01에 4제곱이 돼 있을 거고 쭉 가서 마지막에 A1 넣고 퉁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원리합계는 이거 다 더한 게 원리합계가 되겠죠. 이 원리합계가 뭐랑 같아야 돼요? 얘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A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봐봐. 연금도 보실까요? 매년 초에 400만원씩 20년간 받게 되는 연금이 있대요. 자, 그러면은 똑같아요. 1초, 1말, 말부터 받는 거예요. 말부터. 매년 초에 받는 거죠. 초에 받는 거예요. 근데 쌤이 매년 초에 받는데
1초, 2초인데 2초는 뭐랑 똑같아요? 1마라고 똑같죠? 1마라고 똑같아요. 그 앞에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1초, 2초, 3초 해서 20년간 받아. 20초. 그죠? 20년간 받아요. 자, 20년 후에 원리합계를 계산해라. 자, 그럼 A라는 통장, B라는 통장을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연금을 받는 통장은 B 통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초부터 받는다고 칩시다. 2초부터. 올 올해 초에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내년 초부터 받는 거죠. 내년 초. 그래서 이거는 올해 초. 이거는 내년 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초에 받으면 자, 일단은 내년 초부터 이제 480만 원을 받죠. 480만 원을 받고 이때는 쭉 이자가 붙어서 시점이 지금 20년이니까 20년 후니까 20년 후에 원리합계죠.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려면 지금 20말까지 가야 되죠. 20말. 그래서 20말까지 쭉 가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서 이게 480에 복리가 6%니까 1.06에 20제곱이죠. 20제곱. 그 다음에 이때 또 480만 원을 또 받죠. 이때 또 480만 원을 받아서 480에 1.06에 19제곱 이렇게 되죠. 보니까 20년간이니까 이게 이제 20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20말까지는. 20말까지는 아니고 이때까지 다 받는 거예요. 20초까지 다 받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딱 받고 끝나는 거죠. 마지막에 딱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480에 1.06에 19제곱 480에 1.06에 18제곱 그래서 20초 딱 마지막에 쭉 가서 480만원 딱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금을 다 받고 나서 20년 후가 지나면 20년 동안의 원리합계는 이거를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한 거.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러면은 이거 다 받지 말고 올해 초에 한 번에 받으면 어떻게 되니? 올해 초 이때 받는 거야. 그죠? 요때 받는 거예요. 요때. 그러면은 이때 내가 N원을 받았다고 치면은 N원을 받았다면 10년 후에 지났을 때는 N의 1.06에 20제곱이 돼 있겠죠. 그러면은 돈의 가치는 얘네 둘이가 같아야 돼. 얘네 둘이가. 그래야지 우리가 이 N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고 해서 N원을 계산을 해주면 올해 초에 받을 때 이제 연금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비교를 해주시면, 비교를 하면은 상환이랑 연금이랑 지금 틀은 똑같아요. 지금 맞죠? 이 틀하고 이 틀은 똑같습니다. 쌤이 얘기했듯이 이때는 A를 계산하는 거고 밑에는 요 N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는 90에 해당되죠. 요거를 계산하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까지 일단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